그렇다면 고대로부터 버젓이 바닷길이 존재해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표류와 조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은 동력 없이 해류와 바람만을 이용한 범선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다. 목적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닻을 올렸다가 항해 도중 태풍과 같은 거센 바람에 떠밀리면 그것은 곧 표류가 되고, 표류는 해류의 흐름에 따라 또 다른 항해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항해는 표류였고 표류는 곧 항해였던 셈이다. 동해안을 가로지르면서 대부분이 일본 동해안에 표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해안에서 볼 수 있는 조류의 영향은 아주 강합니다만, 밀물 때는 서쪽을 향하고 썰물 때는 동쪽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장시간 평균적으로 볼 때는 동쪽으로 흐르는 흐름이 미미하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해류나 조류의 영향 때문에 모든 물체가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는 일본 동쪽 해안 쪽으로 향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쿠로시오는 동중국해에서 일본 근해를 흐르는 세계 유수의 대해류다. 이 해류가 황해 난류와 대만 안류, 쿠로시오 분파와 중국 대륙 연안수를 만들면서 불의의 해상사고로 인한 표류인들을 표착하게 하는 것이다. 한반도 표류 표착 사고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바다는 동중국해라 할 수 있다. 동중국해는 일반적으로 제주도 서북쪽에서 양자강을 잇는 선과 제주도 동쪽에서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를 잇는 선을 북쪽 경계로 한다. 이 동중국해는 북부로부터 황해에 걸쳐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온대성 저기압과 태풍의 길목으로 해난 사고가 유난히 잦은 지역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항해에 나선 선박들이 기상이변이나 해류의 영향을 받아 표류하게 되면 중국 절강성 영파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현존하는 선대 표류 기록 중 유난히 남중국과 관련한 기록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 성종 때 최부도 이런 이유로 중국 절강성으로 표착한 것이다. 해류의 끊임없는 움직임은 유용한 혜택을 선사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원산지인 문주란, 이 꽃은 해류를 따라 인도양을 거쳐 아시아, 남북미 해변에 표류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열대산으로 제주도에서 자라는 이 설인장 역시 표류가 가져다준 선물 중 하나다. 이 외에도 해녀콩, 협죽도, 앵무조개 등 크고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가 실어다준 종들이 정착해 제주만의 특이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난파된 선박에서 흘러들어온 유류품들은 이국 문화를 전파하기도 했다. 수많은 항해와 표류 속에 매 순간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며 살아온 사람들, 바다를 업으로 살아가는 제주인들의 가슴속엔 천연과도 같은 한이 서려 있다. 제주 여인들의 노동요인 이어도, 단조로운 가락에 애잔한 노랫말이 구슬프다. 최부는 표해록을 통해 제주 바다는 다른 곳에 비해 파도가 더욱 사나워 표류하고 침몰하는 것이 열의 대여섯이 되므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딸을 낳으면 우리를 잘 효양할 자라 하고 산에 아이를 낳으면 이는 우리 자식이 아니라 곧 고래와 바다뱀의 먹이라 했다고 전한다. 이렇듯 제주 여인들에게 바닷길은 곧 저승길이기도 했다. 그녀들은 고기잡이 나갔다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제주 여인들의 영원한 이상향 이여도에 묻었다. 살랑거려 저서나 보라 들어간 보나. 예, 해녀 노래는 제주의 해녀들이 바다에 물질 작업을 나가면서 배에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이여도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이여도라는 섬은 제주의 여성들이 만들어낸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는 바로 제주의 여성들이 현실적인 바다와의 싸움 그리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섬이죠. 그리고 이 섬 속에는 제주의 여성들의 꿈과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는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말에 눈물이 지고 눈물이 지면 한강수 된다. 늙은 아버지도 사랑하는 남편도 제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자식도 모두 그녀들의 몫이 아니었다. 그녀들은 바다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결코 죽었다 믿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마저 잊어버릴 만큼 아름다운 이여도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리라 믿고 또 믿었다. 이여도, 저 바다 어디매쯤이면 고단한 그녀들 마음의 안식처에 도달할 수 있을까? 부디 어디에 표착하더라도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제주 여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여도라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낸 것이다. 연꽃이라네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이여도 사나. 바다는 섬 사람들 모두의 이여도인지 모른다. 저라 연꽃 구경 좋다마는 연꽃 구경 호단보나 다시 오지 못하더라.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유적에서 두 나라의 주거 형태가 비슷한 점이 발견됐다. 지난 89년 전모가 드러난 야요이 시대의 요시노가리 유적지에서는 주거 모양이 둥근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제주시 삼양동의 유적지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곧 제주인의 일본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에는 계획된 무역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불의의 바다 사고로 인한 일본 표착이 가져온 문화의 유사성인 것이다. 또한 출토된 유물만 보더라도 북규슈 이토 지방에서 출토된 마제 석축과 돌 화살은 충남 부여 송주리에서 발견된 유물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토기의 경우 홍도, 짧은 목 항아리, 돌대문병, 나팔형 장경병 등이 출토됐다. 이들의 출토 위치는 대부분 고려시대 이후 자기들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위치들과 유사하다. 결국 이것은 표리의 표착 지점이 고대로부터 같은 지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고대 출토품들은 소량만이 산발적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대외 수출용이라기보다 의뢰용이나 생활용품으로 제작된 내수품으로 추정된다. 화폐가 출토된 유적들은 남해안 도서나 연안 지역을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들이 고대로부터 해로가 발달한 곳이며 대량의 상품을 운송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역시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선사 이래 무수한 항해와 표류가 거듭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안정적인 바닷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한중일 삼국 간의 무역은 반드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한 무역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그 한국 서해안을 통한 항로가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또는 일본과의 무역은 민간 무역도 왕성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서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장보고를 비롯한 해상 세력의 활발한 문물 교류를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항로 외에도 이탈을 해서 표류를 통한 문물의 교류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도자기의 주요 생산지는 전라도. 수요처는 주로 왕실과 중앙 귀족이 있는 멀리 개경 지방이었다. 그러나 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표류해온 선박과 그 안의 수화물들은 왕래가 어려웠던 당시 국가들 간의 당당한 교역품 역할을 했다. 표류는 곧 문물의 교류였다.